그러니까 작가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한참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안 계시는 동안에 쥐기현, 심우정, 최상모,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를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이거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네. 위대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아 그래요. 그렇긴 하네 또. 그러니까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쓰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솔직히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 좋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해도 되나? 윤석열이 풀려난 거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뭘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아. 틀림없이 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정도인멸하고 그럼요.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의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지만 네. 밑에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던 군인들은 경찰 군 간부들은 다 잡혀가 재판받고 있는데 그 풀어준 판사가 재판하고 있고 당사자는 수개는 풀려나 있고 난 이게 그걸- 열받긴 하지만 난 그거를 못 받아들여. 나는 그 자체를 못 받아들여. 이제 그것이 내란 잔당과 그 내란 옹호 정당인 국힘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봐. 생각하면 약간 위로가 될 거예요. 똘마-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과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이 아무리 못해도 한 60%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 그치,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거.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하면 어떻게 살아?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생각해요. 에? 만약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탄핵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0.01%의 확률로 있다고 쳐요. 네. 기각될 확률이. 이 탄핵이 기각되면 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뒷머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동하리라고 물론 민주당에서 경고를 계속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내란 수계가 이상한 산수 마법의 산수를 아, 통해서 풀려나리라고 누가 상상도 상상했겠어요? 그건 상상 그건 못했어. 상상 못- 마찬가지로 그건 못했어. 저 내란 수계 피의자가 풀려나 있다는 사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 동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마무리는 왜 다 이렇게 돼요?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건 그것이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놓고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이런 걸 해가면서 그건 뭐 좋죠.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문명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내란성 불면증을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살아나가야죠.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데 또 발전하는가? 네. 역사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무엇이 궁극적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판단착오를 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각자는 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몇 천만 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미친 것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네.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아,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요.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럼. 아,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그 아, 불안은 우리의 삶을 좀 먹어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음. 네.